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 안과의 김동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명 유튜브 의학 채널인 이 비욘디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우울하실 텐데 좀 더 이런 사태들이 호전이 돼서 좀 더 모든 분들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PD님께서 사전에 전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소개를 좀 거창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지금은 가천의대 안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안과학회 상임이사, 그리고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그리고 대한검안학회, 한국외환부학회, 한국콘택트렌즈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한국건성환학회에서 한국형 건성환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 기업인 루다큐어에서 지금 안구건축 신약 개발을 위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입니다. 수술 후에 시리고 불편한 내눈,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과 수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각막 교정 수술이라 그래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백내장 수술, 요새는 노안 교정 기능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내렌즈 삽입술이라든지 유리체 절제술, 군날개 수술, 사시 수술도 있고요. 각막 이식 수술도 있고, 안구는 아니지만 눈꺼풀 수술이나 안화 수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각막굴절 교정 수술이랑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보면 안과 수술에서 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각막굴절 교정 수술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1세대 라섹 같은 경우에는 상피를 이제 벗겨내고 거기에 이제 레이저 조사를 해서 각막을 깎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라식 같은 경우에는 각막 뚜껑을 열고 거기에 레이저 조사를 하는 방식. 최근에는 스마일 라식이라 그래서 안쪽에 있는 렌티큘이라는 이제 각막을 이제 레이저로 절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쏙 빼내는 방식으로 이제 굴절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20대, 30대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은 요 기사도 한번 이제 찾아와 봤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수술 통계에 따르면은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가 백내장 수술이 1위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 건수는 2015년부터 쭉쭉쭉쭉 증가해서 2019년도에는 거의 200만 건에 육박하게 이렇게 많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수술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불편하고 시리고 이런 눈 되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원인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많이 또 들여보셨을 그런 진단명, 질병명이실 겁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에 이물감이 있다든지 뻑뻑한다든지, 아니면 책이나 컴퓨터 화면을 너무 피로해서 오래 못 보겠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다든지,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가 평소보다 어렵다든지, 눈이 빠질 것 같이 쏟아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특별히 이런 이물감이나 통증 증상이 없더라도 안구건조증 자체 때문에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이 시력 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2013년도 기사인데, 최근 5년간 이 안구건조증 진단이 53.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최근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태블릿 PC도 많이 보고 전산 작업도 많이 하고, 그 외에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 환경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수술 건수 자체의 증가도
이 안구건조증 증가에 충분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안구건조증 학회인 티포스라는 학회에서 2017년도에 여러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영문을 제가 해석을 해왔는데요. 보시면 이 눈물막의 이 항상성의 소실을 특징으로 하고 안구 불편감, 눈물막의 불안정성, 안구 표면의 염증, 그리고 감각신경 이상을 동반하는 다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의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수분 결핍형, 눈물 증발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수분 결핍형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말 그대로 좀 분비가 덜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 눈물 증발형 같은 경우에는 눈물은 잘 나는데 그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이 돼서 눈물막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진 혼합형의 형태도 이 임상적으로는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에서는 염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들이 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안구 표면에서 뭔가 건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경부 림프절에 있는 또 다른 염증 세포인 T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이 다시 이 염증이 있었던 이 안구 표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염증을 이제 유발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이 안구건조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54명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54명이 별 문제 없이 수술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50%가 수술 결과에 굉장히 불만족한다 라는 그런 설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그래서 왜 이런 수술 결과에 불만족을 보이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에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할수록 이런 불만족 정도가 심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안구건조증이 심할수록 또 보이는 것도 좀 뿌옇게 보이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식이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런 불만족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후에, 수술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과 수술 후에 그럼 안구건조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생기는지, 관련 인자는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과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일단은 안과 수술 자체가 이 각막, 이 앞에 있는 검은 자에 있는 신경을 절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각막 굴절 수술이라든지 각막신경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막신경 절단이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수술 현미경이 이제 밝게 비치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광독성, 그리고 안구 표면의 염증 인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막에서 이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결막 술잔 세포라고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수술 후에 감소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눈꺼풀에서 이 눈물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그 샘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수술 후에 이제 악화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말씀드린 이 각막신경 절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각막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게 촘촘하게 각막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죠. 이 각막신경은 피부가 이제 신경 분포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신경이 단위 면적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눈에는 조금만 상처 나도 굉장히 아픈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로서 각막신경이 절단이 되면
이 각막신경이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각막의 민감도도 저하되고 이 감각의 각막 감각의 역치 자체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각의 이상들이 생겨서 이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막 손상으로 인해서 절개 크기가 클수록 그 절개 크기가 커서 신경 손상이 많을수록 이런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좀 더 많이 유발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의 이제 밝은 광원, 그리고 수술할 때 눈을 벌리고 있어서 그로 인한 이제 공기 중의 노출, 그다음에 수술 전후에 점막 마취제로 인한 독성,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잘 못 씻잖아요. 그런 이제 좀 약간 그런 위생 관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에 안구 표면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결막 술잔세포 밀도를 감소시키고 마이봄샘 기능 이상을 시켜서 이 수술 후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수술 후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 뉴로패식 페인입니다. 여기 영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Persistent Post-Surgical Pain이라 그래서 PPP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수술 후 발생되는 지속적 통증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정의를 살펴보면 뭐 수술이나 신경 손상 후에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한 지속이 되는 뭐 통증 자극이 별로 없었는데도 저절로 발생하는 약간 좀 타는 듯한 또는 찌른 듯한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PPP가 되겠고요. 보통 여성 그리고 젊은 나이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수술 전후에 통증이 있을 때 이런 PPP가 잘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이런 PPP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안과병원인 바스콘 팔머 안과병원의 갤러 교수님이 연구했던 결과인데, 남자 86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6개월째, 백내장 수술 6개월째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이런 PPP 증상이 32%나 되더라. 그리고 심한 PPP 증상은 10%나 되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신 바가 있고요. 그 연구에 이제 연장을 해서 여자분들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약 119명을 대상으로 이 PPP 빈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비슷하게 여자분들이 더 포함돼서 그런지 이 PPP 비율이 34%, 그리고 심한 PPP 비율은 18%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눈 아닌 다른 부분에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PPP들이 좀 더 잘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나 위산 역류 억제제, 요새 많이 드실 수 있는 약인데 그런 약이나 항울제 같은 것을 같이 복용했을 때 좀 더 많이 호발하더라. 그래서 이런 약제를 복용하거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많이 겪어서 문제가 되더라라는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96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백내장 수술 후 3개월째 PPP를 조사해봤더니 빈도가 32.3%가 됐고 요거와 관련된 인자로서는 수술 후 한 달째 심한 안구 불편감이 있거나 눈물막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더 호발을 하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구건조증 과연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시행됐던 연구인데요. 순천향대에서 시행했던 연구인데, 요런 디카포솔이라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런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94안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후 3개월까지 이제 인공눈물 대비 이 디카포솔의 효과를 봤더니 3개월째 이제 수술 후 3개월째 보면 눈물막 안정성이라든지 눈물 분비량이 인공눈물 대비 우수했고 안구 불편감도 훨씬 저하돼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신 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 연구인데요.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교정술을 하고 나서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이런 점안 안구 치료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인공눈물 대비 시력도 좀 좋아지고 대비감도도 좋아지고 이 각막 안구 표면에 이 상피 손상, 상처도 좀 줄더라, 이런 결과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구인데요. 수술 후, 백내장 수술 후 80명 대상으로 인공눈물 중에서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
그리고 방부제가 있는 인공눈물을 이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비교 결과입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방부제가 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할 때보다 안구 불편감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안구 표면 이상 소견이 개선이 돼서 수술 후에는 방부제 있는 인공눈물보다는 무방부제 인공눈물이 좀 더 좋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국내 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연구인데요. 이건 수술 후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안구건조증 때문에 여러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 호전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모아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인공눈물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구건조증 지표들이 개선이 됐고 이런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들도 증상 호전율이 약 75%에 달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약이 잘 안 듣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T-포스의 듀스2의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마이봄샘 기능 이상에 대해서는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이제 한 번씩은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약제일 텐데 뭐 인공눈물을 사용을 하거나 디카포솔, 사이클로스포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또 그런 환자분들의 소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수술 후에 문제가 돼서 그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수술 전에 숨어있는 안구건조증의 악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수술을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최근 이제 연구들이 많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2018년에 했던 연구인데 백내장 수술을 앞둔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구건조증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이 안구건조증 관련된 검사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안구건조증 증상이 수술 전에 심하지 않더라도 이런 안구 표면에 객관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프랑스에서 했던 2018년도 연구인데 이 아까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또 안구건조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전에 증상이 없는 마이봄샘 기능 이상을 가진 환자들이 50%가 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술 후에 이 증상 악화를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증상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 잘 살펴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아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2019년에 이 미국의 이제 백내장 골절 수술학회 굉장히 큰 학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는데 수술 후에 악화된 안구건조증을 먼저 치료할 게 아니라 수술 전에 이 적극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먼저 함으로써 그런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에 환자의 좋은 시력 및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꼼꼼하게 이런 안구건조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고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관련된 안구건조증에 대한 얘기는 이제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기존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제 생각에 이제 효과적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또래 이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전국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안과 외환부 안구건조증을 전공하는 교수님 한 15분을 모시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전체 조사의 78.6%가 현재 있는 안구건조증 약제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약들이 이제 저망감 등의 부작용이 있고 반응이 좀 느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들은 뭔가 안구건조증을 위한 새로운 신약들은 증상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래 투여해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저만감 자체도 우수한 그런 약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제가 요새 이제 안구건조증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약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안구표면 화학 화상 모델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쥐 눈에 양잿물을 뒤집어 씌워서 염증을 굉장히 심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굉장히 심한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대비 이제 저희 개발하는 약제들이 못지않은 그런 항염증 효과들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환경성 안구건조증 실험 모델, 염증성 안구건조증 실험 모델에서도 이런 약제를 투여를 해봤더니 이 기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대비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그 특징적인 기능이 우물 분비를 좀 촉진하고 안구 표면 염증 감소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하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약제가 이 단기간 사용하기엔 굉장히 증상 개선도 빨리 되고 좋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안압이 올라가고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기 굉장히 무서운 약인데요. 그 대비 이제 저희 약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안압 변동이나 이런 거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쥐에서의 신경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통각신경의 활성 정도, 점안을 시켰을 때 통각신경이 얼만큼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 약제 대비해서 통각신경 활성되는 정도도 굉장히 미약해서 점안감 자체도 앞으로 나왔을 때 우수할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시제품을 눈에 넣어봤을 때도 인공눈물 뭐 넣는 느낌으로 그런 괜찮아서 앞으로 좀 요거 가지고 열심히 이제 내년에 FDA에 임상시험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제 뭐 안구건조증에 대한 이제 원인들, 뭐 약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눈 주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약을 쓰고 뭘 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과로를 많이 해서 그런다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같은 것들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된 대기오염이나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안구건조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구건조증을 여태까지는 눈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외에 이 눈 바깥의 외부 요인을 같이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가서 여러 안과의사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눈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환자분들의 주변 환경이랑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변경을 시켜야 이런 안구건조증 증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티포스 학회에서 최근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이제 이 안구 표면의 질환과의 연관성을 가진 워크숍을 이처럼 이제 보여드린 바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0명의 전문가, 전 세계 한 150명 정도의 이제 안과 연구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저도 이제 같은 150명 중 멤버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외국 분들이랑 토의를 해서 내년쯤에는 좀 더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대략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 안과 수술 후에 시리고 불편한 눈은 바로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안구 불편감이 심해지고 또 시력질이 또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부터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만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어느 정도 치료 반응이 잘 늦다든지 아니면 장기 투여를 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저만감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눈 관련돼서는 이제 눈만 열심히 치료하려고 할 게 아니라 주변 생활습관 개선, 환경 개선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감사하게도 그래도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질문 읽어드리고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촌날 다람쥐 님이 백내장은 시력 회복이 가능하고 녹내장은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백내장의 경우 시력이 회복된다면 원래 시력만큼 돌아오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부분은 수술로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시력이라는 부분은 백내장 때문만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각막의 문제, 시신경의 문제, 망막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시력 회복 그 정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시력이 회복되는 정도는 이제 말 그대로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 만큼만 회복이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의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환자분들이 느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정도는 굉장히 말기가 되어서야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요새 안과학회에서도 이제 안저검사 통해서 이제 이런 만성질환 같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안과에서 간단하게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으면은 녹내장을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이런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 녹내장을 좀 선별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만 잘 한다면 그런 실명까지 가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꽃길만 걷는다 님이 해주셨는데요. 라식 수술 후에 눈이 시리 건조증이 있는데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병원에서 눈이 원래 건조하다고 말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 후에 건조증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에 이런 안구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도 원래 눈이 건조했다고 말했다는 거는 이제 수술 전에도 건조증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런 건조증이 좀 더 증폭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자체가 잘못됐을 것 같지는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제 후유증 이기 때문에 이제 생긴 안구건조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맞춤형 항정살님이 저는 눈이 평소에 굉장히 건조한데 인공눈물 넣으면 잠시 시야가 맑아지곤 하는데 안구 건조를 방치해서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나요? 안구 건조증을 방치해서 실명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실명까지 가지는 않고 눈물약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이 눈물막이 되게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시야가 당연히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 맞는 말이시고요. 그래서 이 방치해서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력 불편감은 굉장히 많이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눈물만으로 좀 모자란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하시다면은 가까운 병원이나 방문하셔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또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과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주인공님, 속눈썹 연장했는데 눈 시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꽤 가끔이 아니라 꽤 경험을 하는데요. 이 속눈썹 바로 아래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봄샘에서 이제 기름들이 분비가 돼서 이 눈물막을 잘 안정시키는데요. 속눈썹 연장을 하다가 그 마이봄샘이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끔은 좀 속눈썹 연장인데 일부가 좀 눈에 직접 찔려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연장 시술 자체로 인해서 이 눈꺼풀에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취금님, 선생님 충혈 잘 되는 건 그냥 체질인가요? 1분만 눈 감아도 충혈돼요. 충혈은 일종의 염증의 반응, 우리 몸의 염증, 눈의 염증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혈이 잘 되는 건 체질이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미세한 안구표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안구건조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괜찮아져야 되는데 눈을 감아도 충혈이 되는 거는 글쎄요, 저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충혈이 잘 되신다면 근처 안과에 가셔가지고 왜 충혈이 잘 되는지에 대한 좀 원인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주인공님, 안구건조증은 결국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그리고 눈이 따가운 증상도 안구건조증일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구건조증은 저는 완치 안 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 완치를 하는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을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안구건조증도 그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처럼 조절하는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눈이 따가운 증상 당연히 안구건조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고촌날 다람쥐님, 저는 라식했는데 하기 전보다 안구건조증이랑 빛번짐이 심해졌는데 당연한 결과인가요? 수술 부작용인가요? 당연한 결과이고요. 이게 안구건조증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빛번짐 관련해서는 이 라식이라는 수술이 이제 가운데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이 이제 퍼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이런 변화들을 이제 적응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적응이 되기 때문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그러니까 수술 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도수가 높은 분일수록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시다 보면 적응이 비교적 많이 되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님은 라식 수술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렌즈 착용을 처음 사용했는데 넣는 순간 눈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없고 렌즈를 빼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상태에서 렌즈 삽입 수술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수술하시고 나서 좀 뭔가 도수가 다시 그러니까 근시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래서 렌즈를 사용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각막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이제 모양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수술 전에는 잘 맞았다가 수술 후에는 이 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렌즈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 기성품이라도 여러 가지 곡률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안 맞으신다면 안과에 가셔가지고 좀 잘 맞는 렌즈를 좀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시 재수술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식 수술한 지 20년 정도 되셨으면 아마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렌즈 삽입 수술을 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도수 교정을 한번 다시 하는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날 다람쥐님이 아까 발표를 잘 들으셨는지 94안이 94개의 눈을 뜻하는 거예요 했는데, 네, 맞습니다. 94안, 94개의 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항정살님이 혹시 인공눈물 평생 써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평생 써도 괜찮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무방부제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횟수 자주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평생 쓰셔도 괜찮은데,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구건조증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진 분들은 인공 눈물도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평생 써야 될 정도로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JJ님. 40대 초반이고 라섹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고 마이봄샘 많이 손상된 편이라서 IPL 등의 건조증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마이봄샘이 나이에 비해 빨리 손상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이봄샘이 망가진 사람들은 어떤 눈질환에 취약한가요? 라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이봄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구증 유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요새 여러 병원에서 IPL 같은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더 좋아지셨을 거라고 좀 바라겠고요. 마이봄샘은 이 유전적 요인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악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봄샘이 굉장히 나빠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봄샘이 망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마이봄샘 나오는 요 기름샘 근처 쪽에 이 세균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안구 표면에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막염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각막염 치료와 동반돼서 마이봄샘 치료를,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마이봄샘을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더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이런 IPL 치료라든지 뭐 온찜질이라든지 뭐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날 다람쥐님이 인공눈물 방부제가 안 들어간 것으로 꼭 쓰라던데 방부제가 함유된 인공눈물 사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가요? 우리 방부제 많이 먹으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뭔가 좀 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방부제가 들어간 인공눈물 또는 방부제가 들어간 여러 가지 안약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방부제가 눈에 누적이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이제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독성 각막염, 각결막염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 외래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약제가 그 약제 자체 때문에도 독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 방부제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독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방부제가 없는 안약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컴퓨터의 청색광 차단 기능을 하면 청색광이 100% 차단되나요? 10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90 몇 % 이상에서 보통 이런 의료기기나 그런 것들, 뭐 기기들 그 검진 수준이 뭐 90% 이상, 뭐 95% 이상 차단,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차단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95에서 95% 정도는 차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저는 평소에 눈이 너무 시려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라섹 수술하기 두려워요. 무서워요. 해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도 이제 수술 전부터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시력 교정 수술은 꼭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과 수술을 했을 때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 잘 고민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부터 좀 안구건조증 관리를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들이 스스로 이제 안구건조증 예방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JJ님, 안구건조증으로 안과에서 후메론 외 안약을 2년 동안 사용하다가 현재는 레스타시를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눈 종합검사를 했는데 안구건조증 이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후에 부작용이 없을까요? 했는데 이분도 아마 안나 JJ님도 안구건조증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하는 병입니다. 조절하는 병이고 좀 더 좋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레스타시스도 끊고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레스타시스 1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안전성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에도 굉장히 안전성이 좋은 약이고 잘 안구건조증의 이 만성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연님. 네, 송지연님. 녹내장에 의한 치력 검사 후에 안경 도수를 의사 선생님한테 받을 때
녹내장 전문 의사 선생님께 받는 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노화 현상에 의한 다초점 렌즈와 일반 렌즈의 도수 차이도 눈 건강에 중요한지요? 일단은 다초점 렌즈, 일반 렌즈 도수는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결국에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녹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 처방 받는 거는 꼭 녹내장 전문 선생님한테 받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기호님, 렌즈 30년 끼고 살았는데 렌즈 삽입 수술 가능한가요? 30년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렌즈 삽입 수술보다 백내장 수술을 좀 빨리 받으시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40대 중후반 50대 정도 되면은 시력에는 그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점점 이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30년이면 제 생각에는 50대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삽입 수술, 어차피 백내장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렌즈 삽입 수술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코기님, 라섹 수술 받고 비문증 생겼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비문증은 근시 있는 분들 잘 생깁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근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문증 잘 생길 수 있어서 꼭 연관성이 있다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스런 시연님, 어머님이 5년 전부터 날파리 같은 것들이 보이고 비문이라는 병명을 알았고요. 비문 나아질 수 있나요? 나아질 수 없고 그냥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테인 약은 뭐 황반변성에 여러 가지 뭐 눈 건강 위해서 드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나 JJ님, 마이봄샘이 유전적 요인까지 있는데 유전이 해당하지 않은 질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 투 히트 시오리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결국에 발현하는 것이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발현을 하게 되고, 이런 안구증 자체도 여러 가지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질환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셔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약을 무조건 불편하다고 아무 안약에는 넣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예 이제 알고 넣는 것들이 중요하고, 모르는 안약을 막 넣는 것보다는 아예 안 넣는 것들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많이 양곤증에서 연구하고 또 신약 개발도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